어느 날 나이가 들면서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게 바로 나이 드는 거구나 라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해서 더 이상 산책이나 등산을 즐길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노인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희망은 존재합니다. 그 희망들 중 하나가 바로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창호TV 정형외과 전문의 이창호입니다. 무릎관절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압력을 받는 부위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손상되기도 쉽고요. 특히 관절의 매끄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초자연골은 손상이 되고 나면 자연적인 재생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연골 손상은 무릎 통증을 유발하고 또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면서 오는 무릎 통증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통한 새로운 해결책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첨단 재생 의료법이 제정되어서 새로운 희망을 주는 줄기세포 치료 임상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선화목자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첨단 재생 의료 실시기관으로 인정되어서 자가고수 줄기세포로 무릎 연골을 재생하는 임상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자연골이란 무엇일까요? 초자연골은 투명하고 탄력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릎 관절의 원활한 움직임을 돕는 연골입니다. 이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서 관절액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따라서 손상이 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이때 몸은 섬유 연골을 이용해서 손상된 부위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섬유 연골은 콜라겐 타입 1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초자연골에 비해서 탄력성과 매끄러움이 떨어지죠. 반면에 콜라겐 타입 2로 이루어진 초자연골은 관절의 매끄러운 움직임을 보장하지만 손상되었을 때 자연적인 회복이 매우 더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줄기세포는 손상된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 치료법으로는 어려웠던 연골 손상 회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에 이식이 되면 초자연골을 이룬 콜라겐 타입 2로 분화하게 되죠. 이 분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단계의 세포 신호 전달 경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무릎에서 초자연골로 분화되는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한 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무릎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에 이식이 되면 그 주변 환경이 줄기세포의 분화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손상된 연골 부위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 세포의 기질 ECM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성장인자 및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는 줄기세포에게 연골세포로 분화하라는 신호를 보내주죠. 또한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하기 위해서는 베타 변형 성장인자, 고형성 단백질, 인슐린 유사의 성장인자와 같은 성장인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줄기세포 내의 특정 유전자 발현을 유도해서 콜라겐 타입 2와 아그리칸과 같은 연골 특이적인 단백질을 생성하게 되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생성된 연골세포들은 손상된 부위에서 점차 초자연골로 재생되고요. 또 손상된 연골을 복구하게 됩니다.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를 완전히 분화해서 콜라겐 타입 2로 이루어진 새로운 초자연골을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공적으로 재생되면 기존의 손상된 연골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특히 ICRS 4등급에 해당하는 심각한 연골 손상 환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ICRS 4등급은 연골의 손상이 매우 심각해서 뼈가 드러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의 환자분들에게 줄기세포 치료는 연골 재생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관절의 안정성이 전제되어야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휜다리 교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릎이 휜 상태에서는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연골 손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휜 다리가 있는 환자분은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다리 교정을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생된 연골이 더 오랜 기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 치료 후에는 관절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연골이 자라면서 관절의 형태와 기능이 올바르게 유지되려면 지속적이고 적절한 관절 운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줄기세포가 연골로 재생될 때 재생된 연골들이 상호 조화롭게 관절면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는 향후 재생된 그 초자연골이
연골이 장기간 생존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무릎의 쿠션 운동,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골의 재생 과정 중에 자전거 페달 밟기와 같은 운동은 줄기세포가 울퉁불퉁하게 자라지 않고 과분화되지 않으며 매끈하고 둥그러운 모양으로 유지하게 되는데 아주 필수적이죠. 무릎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고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새로운 연골이 불규칙하게 성장할 수 있고요. 이는 오히려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십자인대나 측부인대에 손상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교정한 후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무릎 연골 재생에 있어서 혁신적인 가능성을 제공하고 무릎 통증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감을 실감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서 무릎 건강을 되찾고 또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은 이제 더 이상 나이 때문에 활동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젊은 노인으로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무릎을 선물할 수 있는 유망한 해결책입니다. 이창호와 함께하는 젊은 노인 의학 시리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